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 지금 미 정부에서 1,500조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이 현재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혜와 함께 현재 우리 현 정부 정책과 함께 앞으로 3배 정도는 상승할 성장 가치가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저평가 우량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방금 말했던 이 바이든 정부에 따른 이 미국 현 정부에 따른 1,500조 투자 예상되는 이 전기차 관련되는 모멘텀 종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실제로 오늘 뉴스 나온 거죠. 이제 2021년도 8월 9일 오늘 이제 3시 정도쯤에 뉴스가 나왔는데 미 상원에서 이제 1,300조 원대 인프라 법안이 이르면 10일 정도 최종 판결이 나온다. 그러니까 언제요? 오늘 이제 8월 9일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내일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오늘부터 분석을 하셔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기업들이, 어떠한 종목들이, 어떠한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지는 뉴스를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다시피 과거부터 바이든 같은 경우는요, 현재 탄소 얼룩을 지우겠다면서 9년대 신차 절반을 전기차로 이제 전환하겠다. 지금도 이제 2030년까지 신차 판매 절반을 무공해차로 전환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2대 중 1대꼴은 이제 전기차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뉴스에서 계속 지속되는 게 뭐냐? 이런 이 인프라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바이든 정부에 보면은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되는 동시에 뭐가 수혜가 예상된다고요? 방금 말했던 전기차가 이제 뭐예요? 신차의 40%, 50%를 차지하다 보니까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말 다 나왔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의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 이슈 받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방금 이제 말했던 이 바이든 정부에 따른 1,500조 투자, 전기차 수혜가 예상되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미 호재 터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신차 절반 전기차로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사면 되는 종목 뭐겠어요?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충전소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인프라 사업 쪽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라고 말할 거면 이런 방송 찍지도 않았겠죠?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1차원적인 생각은 너무나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차원적인 생각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투자하세요 할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방송을 찍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사업부라든지 방금 얘기했다시피 뉴스 나온 대로 충전소, 방금 얘기 나온 것이 충전소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들 모멘텀이 부각되는 만큼 관련된 수혜주를 찾으셔서 사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뭐냐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바이든 정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다시피도 이제 2030년도까지 원래 2055년 정도, 50년 정도까지 이제 보고 있었던 게 2030년도까지 당장에 뭐 한다고 했어요. 바이든 같은 경우도 신차 판매 절반을 무공해 자기가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전기차 관련되어 있어 전체적인 이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얘기했다시피 현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흐름을 짚어봤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전기차랑 어울리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대차가 수소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전력 부분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전기차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다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좀 늦게 뛰어들다 보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입지를 다 다진 상태에서 거기서 1위를 하는 건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로 뛰어든 것도 맞지만 우리나라 환경 자체라든지 이런 인프라 사업 투자 이런 부분 봤을 때도 수소차 시장이 더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것도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현 정권이 뭐 하고 있습니까?
탈원전을 계속하고 있죠. 원전을 줄인다. 탈원전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전력이 부족해요. 근데 지금 전기차를 이 뉴스를 보면 뭐가 나오냐? 한편 한국의 전기차가 200만 대 보급되면 원자력 발전소가 한 기의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내에 보급된 자동차 약 2,200만 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모두 전기차로 바꾸려면요. 원전 11기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이 사실 말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바이든 정부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가 될수록 전기차가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우리나라가 과연 탈원전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탈원전이라는 게. 그럼 지금도 보면은 당장 전기차 시대가 이렇게 앞따라온 만큼 우리나라는 원전을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보면은 어떤 이슈가 나오냐고 하면은 당장에 뭐가 나옵니까? 블랙아웃이죠. 전력난의 블랙아웃 우려 커지자. 지금 블랙아웃 우려 커지자 부랴부랴 원전 재가동하는 정부. 지금 우리가 더워가지고 에어컨이 너무 급속도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히다 보니까 당장이 에어컨 전력도 뭐합니까? 부족해가지고 전력난에 시달리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전기차가 진짜로 이제 미국 시장만큼 전 세계 시장만큼 우리나라의 절반이 전기차가 이제 보급되었을 때 그 전력을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 원전에 대한 시장도 다시 한번 재부각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시 급등하지 않을까? 지금은 전력난 때문에 원전 관련 이 재가동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따라오면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원전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뭐가 좋을 것 같냐? 방금 얘기했다시피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여러분들은 원전 재가동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것을 좀 눈여겨봐도 나쁘지 않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늘 말씀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현재 이제 이 원전이라는 거는 정부 정책으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 지금 탈원전 정책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 윤석열 씨죠. 현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씨도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탈원전 논란과 관련해서 원전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는 질문에 뭐랍니까?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과학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가 안전에 문제 없다고 하면은 비용이 싸고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써야 하는 건데 과학 문제를 정치화시킨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전에 대한 것만 어떻게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은 무조건 쓰겠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도 결국에 원전 역시도 이게 정부 정책, 윤석열 씨 테마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 또 한 인물 누굽니까? 최재형 씨죠. 최재형 씨도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자, 최재형 씨도 보면은, 어디 있어? 어디 있죠? 있죠? 탈원전 정책 재검토와 최저임금 인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헌법을 가장 이런 건 뒤에 필요 없고 어쨌든 정책 재검토한다. 그다음 최저임금 인상 반대 입장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씨 같은 경우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흔히 뭡니까?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죠. 여당 대 야당. 그럼 어찌됐든지 대선 후보 2명이 뭐 한다고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지지율에 따라서 원전 재가동 관련한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요. 원전 재가동 관련되는 수혜주들 실제로 사실 많아요. 한신기계라든지 아니면은 우진 아니면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보성파워텍 등등등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지 않고 오늘 딱 한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윤석열 씨의 이거를 보고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원전 기술 관련해 가지고 안전성에 조금 더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안정성에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이 오히려 나중에 윤석열 씨가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아니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이슈가 나올수록 안전에 대한 걸 부각을 하면 할수록 이 종목은 더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을 종목은 바로 BHI라는 종목입니다. 당장에 크게 할까 생각하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전
당장에 크게 갈 종목은 신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상한가 할 거야라고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시황적인 이슈 모멘텀을 봤을 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BH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집중할 건 여기에요. 지금 이제 신기술 개발 뭐 관련해가지고 원자력 에너지 설비 설계 이 부분이죠. 원자력 에너지 설비 설계,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계 등 신기술 개발했는데 보면 뭐 있습니까? 원자력 안전계통, 안전계통 해가지고 핵심 설비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 관련 쪽으로는 BHI가 조금 더 엮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웃긴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안전성 관련된 부분이 옛날도 부각되면서 웃긴 게 탈원전 관련 정책으로 수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 과거 뉴스가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자, 자,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죠? 19일 BHI에 따르면 이 회사는 뭐 하면서 한국에너지기술 정보하면서 수송 저장용기 차 폐체 개발 연구를 수행해 완료해왔다. 그래서 원전 폐쇄로 당장할 수 있는 부분 크지 않지만 사용 후 핵 연료 수송 및 저장 기술 발주는 기대된 부분이라면서 중단했기 때문에 핵 연료 다른 거 옮겨냈는데 이 부분에서 발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 해체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BHI라는 종목이 참 재미있는 게 원전 해체 관련되는 수혜주로도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됐다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원전 3기 재가동 소식의 강세. 그러니까 원전 재가동해도 이 종목은 수혜를 받는 거고 해체가 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걸 해서 또 수송하는 데 있어서 발주 관련되는 수혜가 기대된다. 그럼 이 종목은 원전을 해체하든 말든 해체를 해도 수혜고 재가동해도 수혜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갔을 때 나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HI 같은 종목은 지금 차트적인 부분으로 봐도 지금 현재 사실 단기적인 고점이라 판단할 수 있어요. 일봉상 봤을 때 2,000원짜리가 8,9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4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차트를 쭉 때려보면요. 이 종목이 과거 이제 수정주가 대비 21,500원이 최고점이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하락하던 종목이 어떻게 합니까? 우하락을 하면서 사실상의 이번 연도 초에 뭐 했습니까? 이번 연도 초에 대하락 추세를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상방파동이 나왔던 자리에서 저항을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구간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10년이 넘어가는 대하락 추세 끝내는 자리에서 이번 연도에 최대 거래였습니다. 이 저항 구간에서. 그럼 저는 적어도 이 종목이 7,500원대를 다시 한번 뚫어내고 상방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이런 종목이 10,000원에서 12,500원 정도까지는 열린 구간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분석하시면 좋겠어요. 분석하셔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윤석열 씨 관련되는 모멘텀이 부각되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BHI라는 종목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BHI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현재 구간 5,5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 구간에서 분할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4,000원에서 5,500원. 그럼 대략적으로 평균적인 단가는 그냥 5,000원 정도만 나와도 나쁘지 않아요. 5,000원 아래로 나오면. 사실 뭐 정말 길게 보면 3,500원 정도까지도 분할매를 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기회를 준다고 하면 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3,500원 구간까지 분할매 포지션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손절가는 뭐 한 2,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종목은 바닥 구간에서 크게 갈 거라 생각합니다.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왜? 아까 했던 7,500원 저항대에서 최대 거래가 터지면서 뭐 했다? 물량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만 잘 잡고 방금 말씀드렸던 뭐라고요? 목표가 15,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 재가동 관련된 이걸 기억하세요. BHI를 안 사셔도 좋습니다. 왜? 이거는 시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보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할수록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커질수록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이 전기차에 대한 전력이 공급되는 데 있어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럼 이 전력을 공급하려고 하면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탄소를 줄이는 이러한 정책을 어기지 않고 가려고 하면 사실은 원자력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지금 다른 거 같은 게 전력을 생산할수록 탄소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 뭐 생각해보면 친환경 정책이라 해서 뭐 풍력, 태양력 지금 태양열 에너지 가지고 풍력 가지고 지금이
뭡니까? 전력 대란을 못 이기는데 전기차 전 세계, 전 세계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게 보급된다 생각했을 때 이것도 못 따라옵니다.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과 성장할 거는 사실은 원자력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